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양시장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어느 쪽이 기회라고 봐야 될지 참 도무지 감이 오질 않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오후장에서 하락폭 빠르게 키우면서 좀 819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반도체 소부장부터 또 에코프로 그룹주의 타격이 컸는데 코스피 쪽 셀업체는 또 오전장 탄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시장이지만 이 속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 잡아드릴 거니까 저희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자, 이 시장에 진정한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아주 치열하게 수익 배틀 중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고 계신데요. 이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부터 또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종목 선별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탄력도 나오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 통해서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도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수익 배틀 쌈장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 먼저 연결해서 알아볼 내용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정리부터 해보셔야겠죠. 지난주 제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다 1등 해주고 계시는 운수대통팀이십니다. 줌 인터넷을 제외한 전 종목 모두 다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동훈 멘토님 역시도 너무 잘 해주셨어요. IMT를 제외한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다 못해 모두 다 2차 목표가를 터치한 모습이었습니다. 주 막판에 IMT를 편입을 해주셨는데 이게 매도 처리가 됐거든요. 요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멘토님 두 가지 종목만 편입을 해주셨는데 모두 다 목표가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은 주 막판 들어서 HLB를 편입을 해주셨거든요. 뭐 FDA 승인 기대감이라든지 회장의 매수세라든지 좋은 이슈를 받아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9% 넘는 수익으로 목표가 터치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이주호 멘토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 이엔시스 그리고 동훈 아나텍 이 세 가지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주셨어요. 이렇게 IT나 전자기기, XR, VR 굉장히 잘 다뤄주시는 만큼 든든하게 주 막판까지 수익률 채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1등을 공개할 때가 됐죠. 어떤 분이 1등을 하셨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거의 30%에 가까운 수익을 내주셨거든요. 사실 2위와도 격차가 거의 2배 이상 나는 모습이네요. 그래도 이주호 멘토님도 잘 해주셨네요. 14% 넘는 수익 가져다 줬고요. 3등도 되게 잘 해줬더라고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넘는 수익으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열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운수대통팀 김진욱 멘토님 순으로 차지가 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최강 멘토님들 중에서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원래 월요일은 최고와 함께합니다. 바로 최고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할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30% 가까운 수익 내주셨고 이 기세 그대로라면 월간 1등을 또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저희 쌈장 중에서도 최강 쌈장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끼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발생합니다. 그 링크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 뜨거든요. 하단에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이었고요. 잠시 후에 저희 멘토님들의 수상소감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는 또 특별한 월요일이잖아요. 지난주 1위 멘토님 모시는 날입니다. 리벤지 매치에서 이제 승리를 거머쥐고 오신 건지 또 확인이 필요합니다. 팍스타의 이동훈 멘토님 나와주시죠. 또 이걸 어떻게 1등을 오랜만에 해서 또 이렇게 하트를 날리면서 와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1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기대가 오랜만에 하시나 봐요. 되게 어색하게 들어오시는데요. 별이 3개여서 좀 한동안 3동원 하다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2위를 2번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지난주 1위까지 이제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1위를 해서 월요일에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어색하네요. 어색하긴 어색합니다. 네네. 29% 넘는 네네. 수익으로 또 합산 수익을 쌓아주시면서 네. 1위 챙겨주셨는데 네네. 별이 3개예요, 네네. 멘토님. 네. 삼동군들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3동은 3개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세라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마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네네. 좋습니다. 이 기세 또 몰아서 우리 지난 주간 1위 멘토님과 함께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주셔서 또 이렇게 1위를 하셨는지 하나씩 또 비법을 모아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간 1위도 하셨고 네. 주간 1위도 이렇게 3번이나 해주셨어요. 네네네. 네. 일단 지난주에 29% 넘는 수익을 네네. 어떻게 쌓아주셨는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또 멘토님의 시황 분석, 시장을 보는 뷰는 어떨까 이 부분부터 챙겨봐야겠습니다. 일단 멘토님 오늘 시장은 뭐 이렇게 평행선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완전 반대.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들,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들만 상승을 하면서 맞아요. 우리나라 국내 선물 지수 1월 달 들어서 외인들의 최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의 상승은 좋았고 코스닥의 하락은 굉장히 아쉬웠던 하루였는데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에 오면서도 너무 이렇게 1위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양방향으로 엇갈려 가니 그리고 나서 지금 AI랑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빠지면서 우리가 좀 AI에 좀 배신감을 당한 하루에 근데 거기에 요건 또 제가 이따 여쭙겠지만 네네네. 오히려 또 전략적인 부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또 전략은 당연히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 발 후퇴해야 되는지 지금의 하락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살짝 조정 구간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건데 네. 일단 어찌됐던지 간에 오늘의 수급의 주체가 완벽하게 바뀌었고요. 완벽하게 바뀌면서 이제 30일, 31일에 있을 이제 FOMC로 인한 경계감이 또 들어온 것도 많고요. 또 지난주 테슬라의 실적 하락으로 이제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포지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섹터가 변화된 모습은 딱히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양시장,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배신 때리는 양시장을 보셨을 때 거의 코스닥의 수급이 평소 코스피 수급과 맞먹을 정도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기관 매도 물량이 워낙에 많이 들어왔고 이 그 포지션이 다 코스피 쪽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양시장의 외인기관 매도세가 다 빠졌으면 오히려 더 걱정을 했을 텐데 그래도 코스닥의 매도가 코스피로 이전했다라는 부분까지는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지 않았느냐. 다만 이제 코스닥에 소부장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속상한 하루가 됐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좋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일단 미증시에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은 보이나, 지난주 금요일에 어찌됐던 혼조세 양상을 보이면서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자, 미증시의 상승 이후에 제가 이 두 번째 PPT를 원래는 이제 미증시를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결국 코스닥과 똑같은 흐름. 뭐냐? 최근 지수 급등. 그러면 코스닥은 최수 종목 급등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미증시도 혼조세를 보였고 그리고 워낙에 지수가 빠르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혼조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반면에 항생 같은 경우 최근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지수가 갑작스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요일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항생 무슨 일 있었죠? 중국에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도 제한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갑작스레 장 초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항생지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뭐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30, 31일 FOMC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까 이제 봐야 돼요. 자, 앞으로 3월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더 높고요. 근데 이제 5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근데 시장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떠한 스탠스를 갖추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금리 인하는 할 건데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연준 위원들이 아직까지 양상이 달라. 나는 좀 관망하면서 결국엔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고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나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어찌됐든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성을 보고 갈 거야. 라는 이런 말만 해준다 그러면 다시 증시는 불붙는 장이 되겠죠. 다만 테슬라의 주가를 굉장히 지금 하향 조정을 하면서 2차 전지 거기에 지금 저도 좀 이렇게 한숨이 좀 나오는데 테슬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금 많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움직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에 몰려 계신 분들도 현재 시점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 발 뺐다가 가고 있는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로 갈아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 지금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대응해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방향성 뭐 코스피야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 어찌됐든지 간에 메이저들의 수급은 들어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괜찮은 흐름 보였는데 SK하이닉스는 빠졌어요.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오히려 실적은 반대인데 오히려 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하이닉스는 오늘 왜 밀렸는지 이런 부분도 다 노란톡방에서 언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GDP 성장률이 상회를 하고 물가지표가 둔화되고 미증시는 계속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 중국발 이슈가 워낙에 많고 거기에 대해 경기 부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러면 오늘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PBR에 대해서 먼저 공격적으로 움직였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러한 이유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급등세가 나오면서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오늘 이러한 이슈도 저평가된 PBR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더 움직일 것인지 지켜보시고요. 자, 중국 증시 공매도 한시적으로 제한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빅테크의 기업들의 실적 거기에 앞으로 FOMC 이후의 방향성까지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번 주 좀 바쁜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코스닥의 수급이 코스피로 몰린 거다. 양지수 전반적으로 다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마시되 반도체, 2차 전지 소부장에 여러분들이 조금 밀려 있는 모습에 조금 속상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라. 자, 그런 부분은 노란톡방 안에서 좋은 종목으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큰 틀부터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FOMC로 인한 경계감이 좀 더 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킨 듯하다라는 부분 먼저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이번 주 좀 분주한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빅테크 기업 실적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FOMC 관련한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과 함께 가져가는 시장 전략들을 챙겨보셔야 될 텐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그 든든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1위 멘토님으로 또 월요일에 나와주신 거기 때문에 지난주의 포트폴리오를 꼭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일단 29% 넘는 수익으로 또 챙겨주셨는데 요 중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가장 먼저 봐야 되겠죠. 월요일에 편입을 해주셨고 정말 그 장에서 오늘 좀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사실 추후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실지 저는 그 코멘트가 더 궁금하긴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반도체 오늘 좀 조정받긴 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수익 실현했던 종목들 거기에 또 반도체,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큼 또 오를 때 잘 잡아주셨다. 그렇죠. 이렇게 또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네. 지난주에 참 잘 치고 빠져나온 거죠. 정말 그러니까요. 오늘 빠지는 움직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이러한 종목들 더 갈 거라고 움직임으로 또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자,
29.21%. 이 제가 지난주 막판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34%가 넘는 수익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추후에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러한 움직임을 지난주에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조차도 이제 1월이 이제 3거래일밖에 안 남았고 이제 2거래일 남았잖아요. 30일, 31일 2거래일 남았는데 이 2거래일 동안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2월 1, 2일간의 이틀간의 움직임은 또 1월에서 2월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 것인지 굉장히 솔직히 걱정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수익으로 자랑을 할 수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분기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2번 들어갔어요. 2번. 1월 8일에 한번 들어갔고 1월 25일에 한번 들어갔죠. 22일. 1월 22일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때도 7.45%. 그럼 1월에만 15%가량 수익을 넘게 안겨드렸습니다. 자,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요거 제가 집중하시라 그랬고 4분기 실적 아마 좋게 나올 건데 얘는 아직까지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워낙에 종목이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거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거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매물대를 보고 그 매물대 안에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동평균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릴 거고 만약에 주요 매물대 이탈하고 이동평균선에서도 먼 자리에까지 이탈을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일단은 어느 시점에서 추매를 할 것인가 어떤 시점에 도망갈 것인가는 좀 도와드릴 수가 있겠으나 만약에 매물대를 이탈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에서 막연한 추매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GPT 일단은 뭐예요? 샘얼트먼이 일단은 왔다 갔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 전에 기대감으로 워낙에 AI 관련발 종목들이 워낙에 지수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재료 소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열풍은 지속될 것인데 지금 투자 경고 종목들에서 이제 정지됐다가 또 빠지면서 주의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좀 순환매 장세에서 어떻게 좀 건강하게 흐름이 돌아가야 돼. 만약 갑작스레 막 200%, 300% 오르는 움직임이 보였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나중에. 개미털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건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 반등하는 구간 잡아 드셨으면 좋겠고 그 구간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자, 15% 1월 달에 이 종목으로만 수익 2번에서 내드렸고요. 자, 그다음 현대로템은 제가 지난주에 계속 방송에서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AI, 계속 뭐 바이오까지 이런 종목들이 돌면서 그 다음은 지정학적 그리고 초전도체 같은 테마주의 이런 종목만 돌 때 건강한 종목 하나는 들고 가야 된다. 왜? 이런 실적이 있고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공급 체결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뜨는데 이 종목 과대낙폭주로서 굉장히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리면서 2차 목표가 딱 터치하면서 6.34% 수익 실현 안겨드렸고요. 앞으로도 현대로템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 안겨드릴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노공업. 오늘 리노공업도 좀 빠졌어요. 근데 저는 2차 목표가 지난주에 딱 터치를 하면서 9.81%, 10%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고요. 반도체 소켓 대장이에요. 근데 얘도 소부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지수가 빠지면 얘도 워낙에 갑작스레 단기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수 좀 그래도 조정은 오지 않을까. 일단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드리고는 있지만 일단 근데 오늘 얼마만큼 빠졌다가 지켜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아랫꼬리들을 좀 보시면서 매물대 크게 이탈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수익 드렸던 종목들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턴어라운드는 되겠지만 AI 열풍으로 지금 잠깐 과대 상승 중이다. 과대 낙폭이 아니라 얘네들은 과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는 계속 여러분들하고 언급하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공유를 할 겁니다. 자, 미스터블루
제가 지난주 상한가를 잡아먹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2차 목표가가 딱 10.17%였기 때문에 만족하고 나왔고 그날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리고 오늘까지도 추세는 상승 추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지수가 빠지는 흐름 안에 장세 속에서도 미스터블루는 오늘도 움직였다. 윗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오늘도 저 꼬리 보세요. 저 안에서도 충분히 수익 구간 실현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미스터블루, 애니플러스 그리고 뭐 이러한 웹툰 제작 그리고 오늘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나 그리고 캠시스 같은 그러한 게임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럼 게임주들이 올라갈 때 이런 웹툰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는지 좀 같이 묶어서 엮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34%가 넘는 수익이었는데 왜 내가 오게티가 있어요. 이거는 오게티라고 하기는 참 애매해요. 왜? 12.03% 수익이네? 왜 12.03% 수익일까요? 왜 수익일까요? 쌈짱이란 종목, 이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어차피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고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룰상. 저는 노란톡방에다가 어떻게 말씀드렸을까요? 이거 밀려도 손절가 이탈해도 여러분들은 견디세요. 이거 분명히 월요일에 급등 나옵니다. 오늘 그냥 급등 빠바박 그리고 금요일에 시외 7%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뭐가 나왔죠? 차익 실현 매물 싹 다 나오면서 시가 이탈하면서 음봉 마감했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 잡아드렸냐? 27,000원에서 잡아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27,000원 더 그 이상 오늘 상한가 갈 거예요. 28,000원 이상 갈 거예요. 아마 상한가가 28,300원인가 그랬을 건데 28,000원 돌파하면서 막 더한 기대감 가졌던 분들은 아 시가 위에서 팔 걸 이라는 또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뭐 어쨌다? 오늘 1월 29일 자신감 넘치시는데요? 27,000원에 12% 수익을 드렸다.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4점 몇 퍼센트 손절 라인은 당연히 아쉽죠. 아쉽죠. 왜냐하면 금요일에도 가고 오늘도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는 노란톡방에 여러분들에게 팔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 지금 신규로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보셔야 돼. 쌈짱은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종목은 고집 부리면서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 그럼 34에 12면 저는 46% 수익 낸 사람이에요. 저는 아쉽죠? 궁금한 게 네. 그 저희가 목요일쯤이었나요? 네네. 같이 이제 저희도 소통방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1위 굳히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금요일 그래서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1위 굳히겠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금요일에 그 아무 것을 하셨어요. 그 아무 것이 뭐냐면 이 종목이 그걸 하고 싶은 그 사세요. 매력이 뭐였을까? 사세요 노래를 부르니까 안 살 수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 싶거든요. 그 포인트가. 자, 이거죠. 뭘 해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요. 뭘 개발을 해요? HBM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3세대 CO2 세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게 뭐냐? 기존의 반도체 습식 세정 방식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레이저 건식 세정 방식을 이 IMT가 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계 최초로. 자, 국내 또 유일이 있어요. 국내 유일 EV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지난주 수요일에 뜨면서 목요일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재료가 단 하루 만에 끝날 것이냐? 절대 아니죠. 다 최근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왜 단기 급등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오고 시가 위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슈팅이 나와요. 슈팅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와요. 근데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전일 시가에 대한 돌파를 안 하고 매물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그걸 전 예측하고 안 팔았어요. 네. 근데 월요일에 만약에 내가 그날 손절한 부분에서 또 이탈하면서 논다면 아마 오늘 손절하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왜 오늘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일단은 어찌 됐든지 간에 저는 노란톡방 안에서 팔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 절대 팔지 마세요.
1차 목표가 오케이, 2차 목표가 갑니다 해서 12.03. 결국에 저는 공식 노랑톡방은 46% 수익이다. 근데 공식 쌈장 프로그램에서는 29% 수익 내고 온 1등, 이제 3등은 아니고 1등운으로 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AI 반도체 수요, EUV에 대한 투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왜 더 좋으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상용화가 돼 있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추세 한 번 더 잡는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저희 배틀 룰상 또 가차없이 손절가를 이탈했을 때 처리 완료가 되지만 노란톡방 안에 계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12% 넘는 수익 담아주셨다는 점 IMT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함께 추후 전략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동평균선 전략 챙겨가면서 또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추후 전략 꼭 챙겨보시고요. 또 리노공업도 과대 상승 중이다. 이 추세적인 부분도 꼭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시세 잡을 기회 노란톡방 안에서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계속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주간 1위의 시장 뷰와 함께 또 지난주 포트폴리오 안에서 또 힌트도 얻어봤습니다. 복습을 또 탄탄하게 했죠. 여기까지 복습을 탄탄하게 마쳤으니까 이번 주 전략 세울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또 이번 주 들어봐야 할 내용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의 특장점이죠.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모두 다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장중 전략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손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입장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번 주 제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1등, 지난주 1등을 자랑하고 계시는 이동훈 멘토님 제시 종목입니다. 어부부 반도체는 조금 아쉽게 처리가 됐지만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과 더불어서 배당 기대감까지 모아지면서 요즘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역시나 2% 가까운 수익 낸 채 보유 중이고요. 이 다음 분 이주호 멘토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메타버스, XR, VR 이쪽으로 편입을 해주셨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고요. 동훈하나텍은 사실 지난주에 편입으로 인해서 4%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두 번이나 또 편입을 해주셨더라고요. 한 번은 매도 처리가 돼서 다시 한번 편입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조금은 손실을 보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편입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서니까 내일은 빨간불 전환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이 애착 종목 한올바이오파마는 조금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지만 지난주에 HLB로 큰 수익을 냈다면 이번에는 HLB 제약 차례인가 봐요. 이 HLB가 사실 그룹주 동반으로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멘토님과 함께라면 타점을 잘 잡아서 2% 넘는 수익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수대통팀 라운시큐어는 조금 아쉽게 보였지만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이죠. 오늘 하루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했더라고요. 그런데 타점을 잘 잡으면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진욱 멘토님이신데요. 이 롯데 정밀화학 제가 차트를 한번 봤더니 12월 들어서 급락을 막 하다가 요즘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일까요? 편입을 해주셔서 역시나 수익 낸 채 보유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1등은 또 어떤 분이 차지했는지 만나볼 차례가 됐죠.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김진욱 멘토님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낸 채 유지 중입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오후 1시 들어서 낙폭을 키우다가 2% 넘게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 종목만 1,500개 가까이 됐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주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후반 들어서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순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은실입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전략 세워봐야죠. 변동성 극심한 장기라고 뭐 시무룩해지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수급에 따른 대응법 우리 멘토님이 네. 세워주실 거잖아요.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이평훈이 참 오늘 안타까운 게 어부부 반도체 또 먼저 또 약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아니에요. 저는 아까 우리 캐스터님이 네네네. 최강 쌈짱이 되셨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싸움 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싸움이야 딱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안 지죠. 많이 맞지 않으셨죠? 그럼요. 그래서 얼굴이 맞아서 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오늘은 비록 4등을 하기는 했으나 좀 아쉬운 장 안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을 그래도 보지 않았나. 저는 결국에 어버브 반도체 손절을 좀 하면서 손절 라인을 당하기는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아래 꼬리 달고 수급 현황 돌아오는 거 보면서 그래도 나쁜 종목 고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역시 사람 때리지 않고 종목을 때리는 분. 네, 맞습니다. 요렇게 좀 네네.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정말 쌈짱 맞으시네요. 한 번 더 좋은 움직임을 봐야겠죠. 좋습니다. 네네.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일단은 일봉상 차트를 좀 띄워놨어요. 일봉상에서 결국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뭘 지켜냈습니까? 5일선을 딱 다시 지켜내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자, 분봉상 이제 5분봉으로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오늘 시가가 23,050원에 시작을 했죠. 23,050원에 시작을 하고 주가가 좀 밀렸어요. 밀렸다가 어디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 이 반등하는 구간에 저점을 다시 한번 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나온다라는 전 좀 확률로 이 종목을 들어가긴 했는데 자, 시간 조정 보이다가 지수가 빠르게 빠지고 나서 이 시간 조정했던 구간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21,500원 손절가 위에 끝났어요. 그래서 21,850원에 끝났고 제가 어찌됐든 제니가보다 아래에서 종가가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차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빠지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추세에서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준다. 이게 오늘 장이 좋았으면 당연히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갔을 건데 오늘 장이 안 좋은 상황 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면서 차트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수급과 이런 걸 보는데 결국에는 이슈몰이가 된 거죠. 워낙에 갑작스런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정 구간이 생성이 됐다라고 결국엔 오늘 마감 시황에서 다 AI와 반도체 관련주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 기업 자체가 국내 1위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워낙에 갑자기 지난주에 저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온디바이스 하다가 제가 엣지 디바이스 얘기하니까 온센서 AI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온센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AI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왜 최근에 온디바이스 쪽에만 너무 파고 그러다가 HBM이 조금 관심을 안 보일 때 급등세 나오는 것도 이오테크닉스로 또 잡아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또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리노공업 잡아드렸는데 이 상승세가 어버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았듯이 제 시나리오대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단기 차익 실현이 안 나왔으면 이 온센서 AI에 대해서 더 제가 관심 가지고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손절 당했기 때문에 또 이제 깡패죠. 두드려 패야 됩니다. 이것도 리벤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온센서 AI 관련 핵심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온디바이스 AI의 최대 강자가 최근에 제주반도체였죠. 네. 온센서 AI는 이제 얘였어요. 오버보다? 그 오버브의 최근 주가 흐름 아까 보여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바닥을 기다가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기기 이미지 센서에 적용이 되는데 이걸 누가 상용화시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시. 온센서 AI 기술의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센서 AI가 상용화가 됐는데 얘네는 뭐예요? AI 두뇌 역할을 하는 이 MCU 개발을 마치고 나서 이제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이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럼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아마 진출할 겁니다. 그럼 오늘 반도체가 좀 전반적으로 조정받은 데에는 이 전반적인 흐름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어찌됐던지 간에 기관 매도 물량이 워낙에 많이 들어왔고요. 외인 같은 기관은 일단 오늘 그것만 2차 전지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2차 전지. LNF가 코스피에 이전됐죠. 하면서? 근데 오늘 9% 급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웬만큼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이전 상장을 하면 지수가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빠졌어. 네. 근데 그러한 수급이 어디로 갔어요? 시총 10개, 시총 상위 코스피 10개 종목에 8개 종목으로 다 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급의 주체들이 다 그쪽으로 빠졌고 수급적인 요인이다. 메이저.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수급 보세요. 코스닥 수급 보세요. 근데 코스닥 수급은 코스피 수급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이 비슷했어요. 거기에 오늘 선물 지수에는 5천억이 넘는 사상 최대 외인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만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200 종목에 편중돼 있었고 메이저들은 그쪽으로 다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반도체주 갑자기 단기 급등의 차익 실현, 그 차익 실현의 건강한 조정, 그럼 코스피 200으로 어디 그 수급이 돌아갔다. 이렇게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횡보하고 있나요? 도대체 오늘 어디에 쏠렸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 지금 AI 관련해서는 지금 좀 관망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래요? 저도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조정되기만을 네. 기다렸던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대 낙폭은 아니야, 얘네들은. 일단 과대 상승의 차익 실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물대를 지키고 이평훈이가 뭘 봐드리냐? 이동평균선을 이동평균선을? 지키느냐, 무너지느냐.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평훈 씨,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나요? 네, 이평훈 선생님 네. 이탈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저한테 물어보셔야지. 제가 2,400개 종목을 다 두드려가면서 이 종목 무너졌고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하고 싶고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게 빠르겠죠? 네. 좋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워낙 또 기대감이 컸던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장 하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 물음표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우리 이평훈 선생님이 또 기가 막히게 시세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실 거니까 노란톡방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얼른 들어오셔서 또 함께 또 전략적인 부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대차 봐야 되는데 이게 이 종목이 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또 그 안에서 또 2% 가까운 네네.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난주 방송 마지막 금요일에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자동차 계속 근데 네. 연말, 연초에도 계속 자동차 관련해서는 계획을 주셨어요. 네, 지켜보셔야 된다. 어. 일단 현대기아의 그때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 역대급 실적이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은 기대가 되는데 워낙에 현대차의 주가가 횡보하고 오랜 시간 동안 상승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측은 무엇 해드렸죠? 오히려 빨리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소부장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히려 소부장들은 지금 영 올라올 기미가 없고 기아차의 상승이 딱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14년 동안 영업일 1위를 하던 거를 이제 현대기아가 앞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영업이익 1위, 현대차 2위, 기아차. 그러면서 엄청 기아차의 상승이 엄청납니다. 엄청나면서 오늘 현대차에도 수급이 쏠렸어요. 현대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15조 이상, 삼성전자를 넘어서서 영업 1위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년 대비만 한번 보면은 매출과 순이익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14년간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였다. 그럼 올해, 내년에 뭐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는 뭐 굳건한 코스피 1위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다시 갖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 내수 시장이 안 좋고 전기차 지금 테슬라 급락으로 인해서 또 이제 중국, 베트남 저가 자동차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문제점이 보이는 게 있고 충전소 관련해서 이거 지속적으로 더 지어야 되는데 충전소도 지금 이 타입이냐 저 타입이냐 나라별로 다 타입 평형이 달라서 충전소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썩 호재성 기사가 안 나오는 상황에 그러면 2차 전지발이 안 좋아? 그러면 배터리도 그럼 당연히 안 좋을 거야. 그럼 충전소 관련주들도 힘들어. 그럼 전기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현대 기아차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에 너무 편중하지 말고 치중하지 말고 오히려 내수 시장이 지금 조금 위태위태해요. 그럼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이슈가 들면은 얘네들의 매출발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내연 기관차에 대한 매출발 증액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꾸 북미와 유럽 쪽만 보면서 자꾸 잘 나가는 제네시스급 라인만 형성을 해서 고가 차량을 자꾸 납품할 게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개발도상국 안 좋은 나라 이런 나라에도 빨리빨리 만들어서 좀 저가 내연기관 차의 판매량도 저희 좀 늘려야 현대차에서 된다. 나오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영업사원 해도 될까요? 제가 워낙에 자동차 섹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은 못 팔아서 돈 벌었지? 또 이 기업은 못 팔아서 현대가 이렇게 잘 데리고 가지? 그리고 이 차는 이런 걸 좀 많이 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분명히 충전소 시장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SK 네트워크스가 SB테크를 딱 SB테크가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충전소 관련발 해가지고 그걸 기술을 샀어요. 기술을 사면서 SK 네트워크스가 원래 날라갔어야 돼. 근데 안 날라가. 안 날라가면서 자꾸 어느 순간부터 충전소발 이슈가 없어지고 나서 전반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다 빠졌어. 그래서 제가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자동차 관련주들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기회를 주냐. 자꾸 반도체, AI, 로봇 쪽으로만 치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볼 수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너무 반갑게도 현대기아차가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제가 오늘 현대차,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도 SL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L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소부장도 찾았을 때 딱히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안 보여.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갈 수 있을 때 더 갈 수 있는 종목은 솔직히 현대랑 기아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제가 현대차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에 좋습니다. 진입을 했어요.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네. 현대차가 오늘 굉장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양봉 너무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이게 또 오늘 더 간 이유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실적 나왔을 때 네. 확 안 가고. 실적이 나왔을 때 못 간 건 기아가 너무 갑작스레 그쪽으로 매수 물량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어찌됐든 간에 코스피 1위에서 8위 종목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말에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으로 현대기아가 두 계단씩 껑충 뛰었다 그랬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본 겁니다. 자, 19만 5,600원 얼마나 반가운 금액이에요. 저 20만 3,000원 더 갈 수 있겠죠. 저는 갈 거라고 믿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저 직전 고점이 얼마예요? 21만 원. 21만 원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 18만 원대 얼마나 사람들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18만 원대 도대체 19만 원 언제 갈 거야? 19만 5천 원이 갔어요. 저는 이제 1차 목표가가 19만 8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가 20만 5천 원. 20만 5천 원이 어디죠? 직전 고점 돌파만 해라 저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 안에서 빠르게 61선 회복을 했고 오늘 21일선 시가 딱 하면서 슈팅. 자, 이평훈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고요. 이 21선 무너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추가 상승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저점에 16만 9,300원까지 온다면은 이런 영업이익 역대급 1위 안 했겠죠? 자, 이 61일선 18만 5천 원 구간만 잘 지켜내 준다면 앞으로 현대차 주가 흐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평훈 선생님이 좋아하는 자리가 왔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자리가 어딘지는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신규 전략을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와 좀 연계가 되는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어떤 전략일까요? 근데 내일은 또 기아차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되게 농담삼아 말하는 게 오늘 현대기아 같이 갔어요. 그럼 솔직히 두 종목 다 샀어도 돼. 네, 두 종목 다 샀어도 되는데 일단 제가 기아차는 워낙에 한 번도 매수를 해본 기억이 없어서 근데 저도 이게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그렇죠. 이렇게 크게 뭐가 움직일 거냐고 봤을 때 네네. 대형주 쪽에 좀 더 수급이 쏠릴 거라면 그렇죠. 기아가 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농담삼아인데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좀 한 몇 달 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삼성물산이 슈팅이 나왔어요. 정말요? 삼성물산 오늘 7%, 8% 가까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대형주 위주들의 급등이
이렇게 나올 때는 소부장 다 작살난다. 진짜 다 큰일 난다. 다 좀 단기 차익이 많이 나온다. 네. 갑자기 막 예쁘게 해주시네요. 네, 제가 속상해서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버브 반도체로 오늘 싸대기를 좀 세게 맞아서. 네. 뺨을. 그래서 오늘 제가 장막판 왜 방송 막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SL이라는 종목을 일단 가져왔어요. 제가 현대차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SL 가져와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주부터 언급을 드렸는데 자리가 애매한데 금요일에 일단 양봉을 좀 띄었습니다. 자, 이런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고 저는 이 회사를 왜 좋아하느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 거기에 무선 충전, 거기에 전기차 충전 포트 뭐 이런 것까지 다 만드는 회사고 어라운드 뷰 좋죠. 요새 신차 타시면 주차할 때 360도 어라운드 뷰를 만드는 회사예요. 얼마나 자동차 신차 기술이 탑재된 회사입니까? 이런 회사가 주가가 어떤 움직임인지 여러분들 보시면 왜 이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저기 42,400원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줄였을 때 저점 28,500원 구간 봤을 때 이 이평훈이 뭘 좋아합니까? 저 61일선을 오늘 찍었다가 윗꼬리를 달았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 61일선의 꼬리를 달고 지난주에 시가에서 좀 기분이 나쁘죠? 시가에서 좀 빠졌어요. 시가에 좀 빠졌는데 오늘 시가는 전일 종가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61선 한번 건드렸어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가는데 이런 소부장들이 생각보다 안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안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61선을 돌파 안착하거나 지금 11선이 내려와 있는데 11선에 지금 걸려 있죠. 오늘 종가가 11선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오늘 SL 같은 경우는 61선 차를 돌파 안착하면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 11선인 31,500원에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자, SL 전반적으로 제가 공략 타점과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는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요. 현대차 오늘 1.8% 정도 수익 중인데 현대차조차 지금 노란톡방 보고 방송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노란톡방 오시면 현대차와 함께 동반 수익 얻어갈 수 있는 기회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차 섹터는 우리 이평훈 선생님이 계속해서 연말, 연초 자동차 계속 좀 넓게 봐야 된다, 전략 챙겨갈 부분이다 말씀해 주셨던 섹터입니다. 자, 그만큼 또 눈독 들여봤던 종목들 이제는 계속해서 풀어주고 계신데요. 현대차 관련해서도 오늘은 2% 가까운 수익 챙겨주셨는데 보유 중이라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요. 직전 고점 돌파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도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쪽에서 계속해서 신규 전략을 챙겨주셨는데 자동차 부품 쪽에서 볼 종목 SL 챙겨주셨죠.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또 전략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더욱더 자세한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SL이냐 그리고 현대차냐 기아냐 이 부분 계속해서 더 정확하게 내일장 흐름을 가지고서 자동차 관련한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들어오셔서 꼭 함께 자동차와 관련한 전략 궁금하셨다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변동성 극심한 장인데요. 저희와 함께 또 편안한 시장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